형사단독 판사는 과거부터 단독 중에서는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꽃이라고가 아니라 꽃이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760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형사단독은 조금 과장하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근무한 법원에서 나가서 바로 그 법원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고, 지금보다 전관 예우가 확실했을 때에는 정말로 개업을 하고 싶은 판사는 형사단독을 하고 나서 개업을 하는 것이 제일 변호사 업무에는 도움이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일정 기간 자신이 일하던 곳의 사건을 맡을 수 없으니 과거보다는 형사단독이 빛을 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형사단독을 좋아하시는 판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사건을 하는 것이 그리 좋지는 않았고요. 차라리 그냥 법리대로 하면 마음이 편한 민사사건을 더 선호하긴 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도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민사나 가사의 비중이 조금은 더 많지요. 형사단독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분이 가끔은 있습니다. 황땡땡님은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조금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일단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님께 조금 섭섭하네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언지를 주었다면 합의를 하든 공탁을 하든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라도 실형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만을 면해 주었으면 항소심에서 합의나 공탁을 할 수 있었겠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남편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를 했고, 솔직히 무죄 주장을 해볼 만한 사건이고 억울하기는 하나 자백을 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 풀려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즉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구속되니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속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을 했는데 본인도 억울하지만 자백을 하고 합의를 해서 보석 신청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 구속이 되니 너무 힘든 모양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구속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보석 신청입니다. 물론 1심 재판 중에도 합의 등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보석 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아주 중죄가 아닌 이상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석이란 피고인이 신청에 의하여 재판부에서 보석 심리를 통해 보증금 납부나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석으로 당사자로부터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에서는 그 보석을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한자로는 보석이라 쓰고 보석, 즉 주얼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히 아시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나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건 법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무에서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웬만하면 보석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석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임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